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언론사와 기자들이 수사를 받고 있죠. 오늘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대표가 압수수색 대상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철 대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버스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유가 뭔가요? 이 보도 때문입니다. 이 기사가 2021년 10월 21일 보도된 내용이거든요. 네, 제목 읽어주시죠. 대검 중수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 비리 은폐 기사 때문입니다. 예. 이 부제는 주인 검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라는 것이고요. 예. 이 기사를 작성한 뉴스버스의 전직 기자를 압수수색한 지 2달 만에 오늘은 이 매체의 대표 이진동 대표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한 겁니다. 지금 언론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는 와중인데, 그러니까 네. 적용된 혐의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명예훼손은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찰은 대선 개입 이론 조작 사건이라고 거창하게 이름을 붙였지만은 실질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고요. 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할 수는 있지만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예. 윤 대통령이 처벌 원하지 않으면 처벌 안 하는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사 대상 언론사 어디죠? 지금 네네. 표를 잠시 한번 보실까요? 지금 수사 대상이 주로 이제 뉴스타파, JTBC, 경향신문, 뉴스버스 등 이렇게 4개 언론사로 지배하게 됩니다. 뉴스타파는 김용진 대표와 기자 2명, 봉지욱 기자는 JTBC 재직대 기사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됐고요.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2명,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2명 등 4개 언론사 7명입니다. 그러니까 4개 언론사가 모두 다 이제 수사 대상이 된 이유가 사실상 같지 않습니까? 이게 2011년도에 예. 대검 중수부가 수사했던 그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의혹, 이것을 중수부가 그때 좀 묻었다, 수사를 무마했다. 그렇죠. 이 내용을 대출 보도했다. 브로커 조영 씨가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대출 알선해주고 10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봐줬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런 관련 네.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위가 뭐였죠? 그때 대검 중수부 중수 이과장으로 주임 검사였죠.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뉴스타파 입장은 어떻습니까? 뉴스타파가 지난 그 12월 6일 김용진 대표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입장문은 이렇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2022년 3월 6일 보도를 대선 개입 허위 인터뷰로 규정하고 10명 이상의 검사를 투입해서 특별수사팀을 대대적으로 꾸렸지만은 수사 착수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 당초에 공표했던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 못하고 있다. 이는 검찰의 수사가 애초부터 무리한 것이었으며 실상은 검찰 출신 대통령의 심기를 보호하고 비판 언론을 말살하기 위한 정치 공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3개월 동안 수사에 진전이 없다. 예. 오늘 뉴스버스 입장은 어떻습니까? 뉴스버스는 검찰 수사권을 남용한 보복적 언론 탄압이라는 입장문을 냈는데요. 뉴스버스는 검찰의 그 압수수색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고발 사주 보도, 잇따른 검찰 내 주요 보직에 있는 윤석열 사단 검사에 대한 비위 및 비리 보도 등을 눈에 가시처럼 적인 검찰 정권의 보복 차원 외에는 다시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네. 그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랑 김만배 씨 네. 그 여러 차례 통화했다, 이런 식으로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요. 예. 뉴스버스는 입장문에서 이진동 대표가 김만배 씨와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뒤에 김 씨의 부탁이라도 받고 이런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 취재 지시를 한 것처럼 범죄 사실을 꾸몄다. 그런데 대장동 사건 초기에 윤곽 파악을 위해서 김만배 씨와 두세 차례 통화한 건 맞는데 네. 이때만 해도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초기라서 부산저축은행이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지금 그럼 검찰이 주장하는 대로 이런 네. 당시 언론의 어떤 비판적인 보도가 네.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이다라고 규정을 할 만한 상황입니까?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2011년 대검 정수부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을 제대로 파헤쳤더라면 사실은 대장동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조영 씨가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이거든요. 그러면서 1,000억이 넘는 돈을 대출해주고 이 돈이 결국은 씨앗이 돼가지고 대장동
부지를 매입하게 된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된 건데 커피를 주임 검사인 윤석열 중수 이과장이 타줬느냐 아니면은 대검 연구관이든 박길배 검사가 타줬느냐가 핵심은 아닌 겁니다. 대검의 중수부 연구관이 파워가 얼마나 있는데 이게 조사 대상자에게 커피를 타준다. 이거는 대검 중수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주임 검사의 지시 없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들 다 합니다. 법조를 오래 하는 기자들은 대충 다 아는 내용이고 대검 중수부 연구관이 조사를 시작할 때 조사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물을 겁니다. 조사 중간에 어떤 내용을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중간중간 보고를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내용을 가지고 예. 허위 보도고 대선 개입하려 했던 시도다 이렇게 몰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지금 수사에 착수한 지 뭐 아까 김용진 대표는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만 거의 4개월 다 돼가고 있는데요. 네. 아직 뭐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까? 언론사와 취재기자, 언론사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지만은 아직 아무도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거나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안팎에서도 이러다가 뭐 수사가 그냥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로 제기되고 있는데 수사만 확대되고 있는 거거든요. 신한님 씨조차도 아직 아무런 네. 조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가 검찰이 언론의 재갈을 물리려는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수사 아닌가 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권영철 대기자였습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